여기는 우주. 지난 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린랜턴 4인방은 껄끄럽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가인은 자신이 예전에 한번 사용해봤던 분노의 레드링을, 할 역시 예전에 사용해봤던 공포의 옐로링을 선택하고, 그린랜턴 군단의 최후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카일은 희망의 블루링을, 전직 군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마음에 가득하던 존은 동정의 인디고링을 선택함으로써 마침내 네 사람은 다른 색깔의 군단의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일단은 반지를 껴보기는 한 상황. 과거 사용 이력이 있던 가이와 할은 문제가 없었지만 존과 카일은 자신들의 힘을 미처 다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요. 특히나 카일은 블루랜턴이 주변의 그린랜턴과 힘을 합쳐야만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일, 걱정은 뒤로 한 채 아직 싸우고 있을 간셋을 구하기 위해 향하는 그들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싸움이 끝난 뒤였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그들을 본 간셋은 안도는커녕 모두 잘못된 색깔의 반지를 골랐다며 꾸짖습니다. 평화로운 대화도 잠시 또 다른 군단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데요. 그들은 힘을 가다듬어 전투에 나서려고 하지만 이번에 군단과 함께 온 것은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던 그린랜턴 군단의 주력, 바로 행성 모고였습니다. 모고의 힘 앞에 그저 도망치기 바쁜 할과 동료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을 모두 소진한 간셋은 그들에게 붙잡혀버리는데요. 모고까지 등장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재정비를 위해 지하로 숨어듭니다. 할은 그린랜턴 군단을 패럴렉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우선이니 중앙 파워 배터리로 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존은 그린랜턴을 선정하는 역할을 가진 모고가 잘못된 그린랜턴을 선택하면 앞으로의 싸움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모고를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할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그들은 지하를 통해 중앙 파워 배터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연구시설이었는데요. 그들조차 존재를 모르던 그 비밀스러운 연구실에서 보인 것은 조립 중이던 맨헌터들과 바로 크로나의 건틀렛이었고, 가인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라며 건틀렛을 챙깁니다. 그리고 한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보던 그들은 모고가 마구잡이로 그린랜턴을 선택해 엄청난 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놔두다간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불리해질 것을 염려한 존은 이번에야말로 모고를 막기 위해 떠나려고 합니다. 또다시 할이 만류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번엔 카일 역시 존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할을 뿌리치고 워프하여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둘만 남게 된 할과 가인은 원래 목적인 중앙 파워 배터리로 향하고 이윽고 배터리의 밑바닥에 도착해 공격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막아선 것은 바로 엔티티에 융화된 가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가디언들. 할과 가이 역시 반격에 나서보려고 하지만 힘으로든 수적으로든 모두 열세였는데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 가이는 크로나의 건틀렛의 힘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 역시 그들 앞에 나타난 크로나에겐 역부족이었죠. 잠시 후 그들을 데려온 크로나. 그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디언들은 우주를 수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할과 가이야말로 가디언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과 똑같은 스머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그들을 붕대로 감싸버립니다. 한편 성공적으로 모고의 표면에 도착한 존과 카일.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파워링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반지가 더 이상 우주로 뻗어나갈 수 없게 막아보려 하지만 도무지 역부족이었습니다. 작전을 변경하여 블루링의 힘으로 모고의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 모고 내부로 돌진하는 그들. 하지만 이내 그들을 쫓아온 군단의 습격이 이어지는데요. 끈질긴 추격을 뿌리친 그들은 마침내 모고의 파워링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블루링으로 모고를 진정시키려 하는 카일. 블루링은 모고의 전 파트너였던 그린랜턴을 형상화해 모고의 정신에 다가가는데요. 그렇게 작전이 성공적으로 먹혀드는 듯 했으나 그들이 간과하였던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블랙키스트 나이트 때 모고가 5화를 구하기 위해 대량으로 흡수한 죽음의 에너지, 블랙랜턴의 에너지였습니다. 그 전쟁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다 중화되지 못한 채 모고의 내부에 남아있던 것이었죠.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존과 카일. 존은 잠시의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을 내린 듯 인디고링을 이용해 블랙랜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요. 이윽고 죽음의 에너지를 손에 넣게 된 존은 과거의 속죄를 둘러맨 채 모고를 폭발시켜버립니다. 모고의 자네들은 5화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모고가 군단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모든 군단원들이 잠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가디언들과 크로나도 마찬가지였고 할과 가인은 그 틈을 통해 크로나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돌아온 존, 칼과 합류에 성공한 그들, 군단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모고를 파괴한 것에 존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도 잠시 그들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앙 파워 배터리로부터 패럴렉스를 꺼내는 일이었고 그들은 힘을 모아 파워 배터리의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때마침 의식을 되찾은 간셋이 파워 배터리를 파괴하기 위해선 7감정의 힘이 모두 모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할과 가인은 오렌지링과 퍼플링을 추가로 착용하고 네 사람은 다시 한번 모든 감정의 힘을 쏟아붓는데요. 마침내 파워 배터리에 조금씩 데미지가 가기 시작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군단원들에게 공격을 받고 맙니다. 모두가 뒤엉켜 정신이 없는 사이 간셋은 균열은 만들어놨으니 7감정의 힘 중 가장 강력한 분노와 사랑의 힘으로 결정타를 가하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두반지를 착용하고 있던 가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전 연인과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를 떠올려 2가지 힘으로 공격하지만 역시나 힘은 아직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힘이 통하지 않자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한 가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린랜턴 군단과 동료들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미워하는 군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떠올리며 힘을 끌어내고 마침내 패럴렉스를 파워 배터리에서 끄집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군단원들이 하나둘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고 할과 그의 동료들의 반지도 제자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데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의지의 힘으로 패럴렉스에게 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직 크로나가 남아있었고 드디어 제대로 된 그린랜턴 군단과 크로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격렬한 전투 중 크로나가 소지하고 있던 암흑의 설을 발견한 할은 그곳에 갇혀있던 레인보우 로데오를 구출하기 위해 카일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카일은 자신의 온 상상력을 동원해 암흑의 서의 빈 페이지에 레인보우 로데오를 그려넣어 마침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모두 풀려나자 그들의 반지 역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벼랑간 반지들이 방향을 바꾸더니 모두 크로나의 손가락으로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나는 그 힘으로 할을 공격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가디언들이 저질렀던 적폐를 읊으며 왜 그렇게 결함 많은 존재들을 위해 싸우는지 할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할은 자신은 가디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옳은 일을 하려는 군단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덧붙여 이 세계에 결함이 없는 존재는 없다고 응수합니다. 이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네스트로는 할의 엄청난 의지에 감명을 받아 그를 구하기 위해 반지도 없이 맨몸으로 크로나에게 달려들게 됐는데요. 시네스트로의 의지에 반응한 것일까? 파워링 하나가 그에게 날아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시네스트로는 다시 한번 파워링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영문 모를 상황에 그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할과 함께 힘을 합쳐 크로나를 공격하는데요. 과거 가장 강력했던 그린랜턴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한 그린랜턴 두 사람의 힘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고 마침내 크로나의 몸을 꿰뚫어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나의 죽음과 함께 그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7감정의 엔티티와 반지들은 자유를 되찾는데 성공하죠. 마침내 거대한 악으로부터 승리한 그린랜턴 군단.
이후 할은 시네스토로에게 빨리 파워링을 빼라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를 이성을 되찾은 가디언들이 중재하니 그들은 반지의 선택은 할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할을 가장 위험한 랜턴이라고 치부하고 추방하려고 합니다. 간셋은 할이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변호해보지만 도무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법이 없었던 파란새끼 아니 가디언들은 할의 반지를 억지로 빼낸 뒤 그를 지구로 추방시켜버리는 역대급 병크를 저지르게 되죠. 우주의 수호자에서 졸지의 일반인이 되어버린 할, 과연 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제프 존스와 그 외의 작가들이 스토리를 맡고 더그만 캐와 그의 작가가들이 그림을 그려낸 그린랜턴 브라이티스트 데이, 그린랜턴 전쟁, 블랙키스트 나이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온 우주에 엔티티라는 떡밥을 이용 크로나라는 새로운 적을 등장시킴으로써 또다시 그린랜턴 시리즈의 재미를 이어가준 작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린랜턴 시리즈의 흥행 참패로 인해 2016년에 출간된 블랙키스트 나이트 이후 4년 만에 정발된 작품인데요. 저같이 미국 만화를 좋아하는 너드들에겐 출판사를 향해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하는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데드맨을 필두로 블랙키스트 나이트 이벤트 당시 되살아난 히어로들이 주연이 되는 브라이티스트 데이 본편은 정발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재미만 있으면 된 거지. 여타 히어로 작품들과 다른 점은 다른 히어로들은 새로운 스토리 라인으로 심지어 몇몇 히어로들은 설정이 변경되어 뉴 52 시리즈를 시작한 데에 비해 그린랜턴은 이 작품을 기점으로 스토리를 이어서 뉴 52 시리즈가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았지만 브라이티스트 데이에는 주인공 할 조던뿐만 아니라 아트로시터스를 또 다른 주역으로 앞세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특히 그들이 추적하는 감정의 엔티티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숙주가 될 몸을 선택하는지 보는 재미도 있으니 2020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된 이 작품들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